두 상품 모두 행사 가격과 만기가 존재하여 유사하지만 옵션의 경우 매도자가 추가 지급의 의무를 지는 반면에 주식 워런트 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상이하죠. 자, 그래서 옵션은 파생 상품인 반면에 주식 워런트 증권은 증권에 해당될 수가 있죠. 자, 이들 금융 상품은 그 외에도 거래되는 시장, 투자 형태, 그리고 자산의 성격, 만기 구조 등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금융 상품은 거래 시장의 성격에 따라 단기 금융 시장 상품과 자본 시장 상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 시장은 만기가 1년 미만의 정권으로 경제 주체 단기 1년 미만의 정권으로 경제 주체 간의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기는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동성이 높고 부도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주로 금융기관, 기업, 정부에 의하여 우리가 발행될 수가 있죠. 그죠? 대표적인 단기 금융 상품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 그죠? 우리가 양도성 예금, 그리고 정서, 우리가 CD라 그러죠. Certificate of Deposit에서 우리가 양도성 예금 정서, 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약정, RP라 그러죠. 그리고 기업 CP, 그죠? Commercial Paper. 또 선진국에서 대개 단기 금융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단기 재정 정권이나 연방 자금, 유로 달러, 예금 정서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본시장 상품은 만기가 1년 이상의 정권과 파생 상품을 가리키고, 대개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장기적인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기는 상품이죠. 이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장기국채, 지방채 외에 공사채와 장기금융채를 포함하는 특수채도 있는데,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회사채와 지분정권인 주식 등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회사인데요. 금융회사는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그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눠지는데, 통화금융기관은 현금통화를 창출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비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은행은 또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 영업하는 것으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이 이에 속하고, 특수은행은 각각의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죠. 우리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죠. 이 중에 농수협은 조합 형태의 은행이고 나머지는 정부계 은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으로는 우리가 저축기관 성격을 가진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을 포괄하는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 예금이 있죠. 자,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에는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가 있죠. 자, 금융투자회사는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정권을 자금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이다. 그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회사이다. 자, 보험회사는 우리가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우리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우체국 보험이 포함될 수가 있죠.
자, 기타 금융회사에는 넓은 의미에서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거나 금융회사와 관련성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 그리고 자금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 등이 있고, 또 이들이 취급하는 여신 업무는 주로 수요자 금융, 리스, 벤처 금융 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적으로 금융산업은 우리가 은행업, 금융투자업, 그리고 보험업의 3대 권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상호 진출을 허용하고, 또 부수 및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을 허용하고 있죠. 자, 은행업 관련 회사는 은행은 물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과 기타 금융회사의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장래 파생 상품과 그리고 투자 중개업이 있죠. 장래 파생 상품과 투자 중개업이 있다. 자, 금융투자업은 우리가 투자 매매업, 그리고 투자 중개업, 그리고 집합 투자업,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신탁업의 6개 분야로 나누실 수가 있죠. 자, 집합 투자업과 신탁업은 금융투자 상품을 만드는 업무를 얘기를 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투자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또 인수하고 청약의 권유, 매도, 매수하는 업무를,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 매수, 청약의 권유 등의 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 투자업은 2인 이상에게서 자금을 모아 투자 자산의 취득, 그리고 처분 등을 통하여 운용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업으로, 또 투자 자문업은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또 투자 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신탁업은 신탁을 업으로 하는 것을 걸 수 있죠. 자, 그리고 보험업 관련 회사로는 생명보험회사와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지사 및 법인,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회사, 자, 금융세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세제는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의 금융세제는 금융과 관련되는 모든 과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좁은 의미로는 투자자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죠. 자, 정권이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 적용이 없고, 매도 시 발행하는 시세 차익 역시 현재 자본이득세가 도입되지 않아 과세 적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금융투자자로부터 발생되는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 하죠. 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타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ax deduction, 소득공제는 바로 과세 표준 계산상 과세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죠. 그리고 세액 감면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거래소는, 거래세는 유가증권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 양도 차익 과세의 대안으로서 정권시장의 과열이나 침체에 대한 정부의 조정수단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유가증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 가액에 대해서 0.15%의 노고천 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50%까지 적용되는데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비상속인과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할증과세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과세 저축으로는 우리가 장기주택 마련저축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 그리고 농가 목돈 마련저축,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그리고 세금 우대 종합저축 등이 있죠. 자,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불이익금액의 일정 부분을 각각 종소세,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는데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저축으로는 세금 우대 종합저축, 입주자 저축 등이 있고 이때 10%라는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조미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경우에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해서 또는 비과세 처리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이 출자하여 정지할 경우에는 그 출자 금액의 5%를 추가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금융세제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국가적 방침 때문에 다른 조세 제도에 비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금융시장 세제 지원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띠고 있죠. 그리고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되어 오던 이자 및 배당 소득세도 종합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권거래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에서 상위 1%가 배당 소득의 72%를 가져갔다는 얘기죠. 자, 상위 1%가 배당 소득의 72%, 이자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표적인 자본소득에는 우리가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인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의 100분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배당 이자 소득의 이런 손익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보유가 얼마나 소수 보유층에 지울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죠.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의 본질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거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인데 돈의 사용으로 우리가 거래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주식을 통해서 회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통해서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초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함이고 시간에 걸쳐서 국가 간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고 그 결과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금융의 민주화를 이루고 또 금융 정의를 실현하여 금융 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업 금융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기업 금융의 재무관리 사업성 분석 그리고 자본예산과 현금흐름 추적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자본 구조 결정 배당 정책 운전 자본관리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리고 경영자 감시와 보상 기업 합병 매수 그죠? M&A, 머겐더 에듀케이션, 기업 구조 조정, 회사 재건, 구조 조정 성공 사례, 실패,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